네, 당신이 궁금해하는 세상 모든 지식의 알맹이를 알려주는 방송 아라리오. 알과 함께하느니 아라리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랄입니다. 네. 그리고 세상 지식의 그 감성을 같이 공유해 주실 녹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녹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먼지 같은 세상의 지식을 궁금해하고 같이 질문해줄 저는 먼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 PD님이 오늘 방송 제작을 위해서 같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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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요. 이 처음 하는 방송이라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예, 이렇게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는 것도 상당히 낯선데요. 오늘 좀 많이 실수가 있더라도 이제 좀 양해해 주시고요. 녹두님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사가 공통적인 관심사가 건강이 아닐까요? 수많은 그 건강법들이 방송이나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그 건강법이 명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10월 5일에 강남 가로수길에서 그 명상 대회도 열렸다고 그러죠? 그거 보셨어요? 예,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그 강남구청하고 아마 거기 그 가로수길에서 그 강남 한류 명상 페스티벌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2,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 위즈덤 2.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많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1년에 한 번씩 명상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 그 국제 대기업 있잖아요. 삼성이나 뭐 LG, SK 여기서도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명상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많이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뭐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많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명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은 참 아리송한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좀 명상을 좀 접해봤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명상이고 좀 명상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우리 좀 하나씩 파헤쳐가면서 정말 그 명상의 알맹이가 뭔지 우리 하나씩 한번 배워 가보자고요. 자, 우리 아라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 첫 번째는 이제 건강을 우리가 이야기해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아마 명상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명상하면 건강해지는 게 맞을까요? 건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네. 명상을 많이 하시겠죠? 네.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명상과 건강의 어떤 상관관계는? 그러면은 그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고 명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그 건강의 3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건강해지려면 일단 이제 흔히 말하는 운동, 그 다음에 휴식 좀 쉬어야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한 영양 그렇게 네, 알고 훌륭하십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운동은 기혈순환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은 심신의 안정. 그 다음에 영양은 그대로 영양에 대한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몸이 불편하거나 뭐 감기 들었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권유하시던가요?
그래 잘 먹고 잘 쉬어라. 쉬어라. 아, 그렇죠. 네. 편안하게 쉬어라. 잘 쉬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병원에 갔어도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시라고 하잖아요. 그 심신 안정. 우리가 이제 쉬어라, 심신 안정을 취해라 많이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그 몸이 먼저 편안해져야 그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면은 우선 이제 우리가 운동, 근육을 키운다거나, 예를 들어서 몸을 아름답게 가꾼다거나, 뭐 폐활량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자,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은, 기혈순환을 효과적으로 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근데 좀 기혈순환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아, 그런가요? 그 운동하고 기혈순환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죠. 우선 그러면은 기혈순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물론 멋있게 생겨야죠. 그리고 엔진도 있어야 되고, 뭐 연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정작 엔진이 그 폭발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야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으로 보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숨 쉴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폐호흡,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산소 공급 이런 측면만 생각하실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숨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은 의식, 에너지가 드나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로부터 우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주로부터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부분이 훨씬 더 크죠, 사실은. 그래서 먹는 게 더 중요할까요? 숨 쉬는 게 더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숨 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먹어야 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숨은 맞아요. 네. 5분만 안 쉬어도 벌써 뇌세포가 사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게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있는데 기혈순환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호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순환이 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순환이 돼야 할 요소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혈액이 있죠. 그 다음에 림프액이라든가 그 체액이 있죠. 그 다음에 기운, 정기적인 요소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있죠. 우리가 이제 경맥, 난맥을 합쳐서 이제 경락이라고 하고 또 침을 맞아서 어떤 막힌 그런 경락을 열어준다거나 나쁜 기운을 이렇게 몸 밖으로 빼내준다거나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기혈순환이라고 한다면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그 에너지의 순환, 에너지의 공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생소하게 들려서는 안 되죠.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기혈순환, 심신안정, 영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명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요한 거? 네. 또
그거는 이제 스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명상이라는 것은 쉼이죠. 쉰다는 건데 쉰다는 것이 이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그 쉼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멍 때리기. 예, 얼마 전에 저도 많이 TV에서 들어보셨죠? 대회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멍때리기 대회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어떤 쉼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인데,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쉼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그렇죠. 예. 몸이 불편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든가 뭐 머리가 아프든가 하면 만사가 다 싫죠. 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육체적으로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것이 순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에너지의 순환. 그래서 그 에너지의 순환은 효과적인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의 순환의 중심이 있거든요. 의식의 중심도 되고, 그 중심이 어디냐면, 우리 척추 맨 아래 나무로 얘기하자면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 요가에서는 제일 차크라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부분에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그 부분까지 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움직여주는 부분이 선행되는 명상. 그 움직임으로써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안함을 느껴보는 그런 명상이 우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쉼 다음 단계의 명상은 뭐가 있을까요? 쉼 다음 단계는 글쎄 호흡이 아닐까요? 네, 호흡도 맞고요. 우리가 이제 호흡 바라보기 들어보셨죠? 호흡을 바라보고 의식을 내면으로 돌리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마음 바라보기가 있죠. 마인드풀니스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내가 나의 의식 상태, 감정 상태를 관찰을 해서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몸의 감각을 느껴봄으로써 의식을 내면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을 가슴에 얹고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어본다든지 어떤 그 흙길을 맨발로 걸어본다든지 해서 그 감각을 느껴봄으로써 굉장한 그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필요한 의식의 상태, 의식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식을 내면에 축적시켜주는 그런 그 명상법이죠. 그럼 명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더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떤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명상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종교계나 수행단체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맑은 날 멀리까지 볼 수 있죠. 깜깜한 밤에는 멀리 보이나요? 힘들죠. 멀리 안 보이죠. 예. 그래서 그 내 몸과 의식을 맑게 정화시킴으로써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한다거나 수행을 통해서 한다거나 뭐 호흡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 내 몸과 의식을 맑게 함으로써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명상이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심화된 명상은 물론 건강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그 내 본연의 참자, 그러니까 본성, 어떤 그 순수한 그런 그
의식의 결정체인 의식을 성장시키는 좀 어려운 말로 그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의 명상까지가 있는데요. 우선 건강 차원에서 명상이라고 한다면 쉬는데 어떻게 쉴 것이냐,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쉴 것인지 아니면 자연에 묻혀서 쉴 것인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또 내 몸의 감각을 편안함을 느껴보는 그런 쉼이 생명력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소에 구애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명상이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내 몸의 에너지를 더욱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의식을 가라앉히면서 호흡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명상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의식을 내면으로 돌리는 방법, 또 호흡을 바라본다든가 또 마음을 관찰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건강 목적으로 하는 이제 명상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명상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네. 차이가 있는가요? 있는 건가요? 현재 보통 사람들이 관찰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공부라든가 우리가 어떤 정진, 고행이라고 표현할까요? 장좌불화라는 명상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앉아서 눕지도 않고 이렇게 의식을 집중해서 막힌 길에서 어떤 발금을 터득하는 그런 명상법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명상법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내 몸과 의식을 건강하게 하고 감각을 회복한 다음에 그런 어떤 그 감성, 그러니까 생명됨의 에너지, 감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의식이라든가 어떤 자비로움, 인의 그런 의식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명상이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한 명상의 연장선상에 깨달음을 위한 그런 명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명상의 접근 방법이 네. 일단은 그러니까 운동, 네. 움직이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절에나 이렇게 스님들 보면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을 굉장히 또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중력, 열심히 하는 측면을 크게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성명쌍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올바른 수행 방법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몸을 도외시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그 균형 잡힌 그런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어떤 그런 몸이 건강해야
의식도 안정이 되고 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과 그런 그 의식을 정화시키는 그런 수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건강한 사람이 명상도 잘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선 그 깨달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치를 안다, 그럼 이성이 밝아진다, 뭐 지혜가 밝아진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그런 수행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본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영성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은 그 의식이 안정돼야 돼요. 의식이 어떤 그 혼돈의 상태, 태극의 상태 이후에 있으면은 그 밝음을 깨우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 혼돈 이전에 고요한 그 우리가 무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의식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곳으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건강하신 분이 깨달음을 얻는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게 네. 그 몸이 굉장히 그 튼튼하신 그 분들 있잖아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그럼 명상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시겠네요. 그분들이 뭐 명상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나아가서는 그 몸의 주인이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내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어떤 그 로봇처럼 튼튼한 어떤 육체가 중요한 것인가?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의식이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일 그분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명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런 강인한 육체가 오히려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더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을 해칠 수가 있다고요? 그 이제 이제 운동 선수들이 예를 들어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뭐 다른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명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그 뭐에 집중한다라는 것보다도 그 의식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쉽게 얘기해서 나 자신과 주변과 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의식으로 서로 배려하고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밝은 에너지로 내 몸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또 의식을 밝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명됨의 방향으로 명상이 행해지지 않으면 어떤 호황된 뭐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를 투시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전생이라든가 미래라든가 뭐 이런 걸 알고 싶다든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뭐 제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명상에 적합한 뭐 이렇게 체질이나 이 사람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제 어떤 우리 성격이라든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또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겪었던 사건들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명상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뭐 모두 다 행복하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잘 소통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명상을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다친 마음, 뭐 남을 원망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뭔가 우월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명상을 하는데 더 많이 힘들다고 봐야죠. 그런 요소들을 다 이렇게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좀 이제 욕심 없는 사람들이 명상은 더 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욕심이 없고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그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혼자 숨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몸과 의식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명상을 더 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얻는 거를 오늘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하면 오히려 명상을 더 잘한다. 예, 이게 서로 이게 상통하는 거네요. 건강하면 명상을 잘할 수 있고 또 명상을 하면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내가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복한 명상에 이르는 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의식이 밝은 분들은 명상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더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볼 내용들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이제 저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어때 저기 녹두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기 녹두할 만한 그 감성이 좀 더 커지지 않으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첫 부분에 우리 아라리님께서 말씀하신 숨이라는 건 의식이 내 몸에 왔다 갔다 드나드는 거라는 그 말씀에 저는 지금 꽂혀 있어가지고요. 예, 새롭게 제가 이렇게 듣는 말씀인데 정말 와닿고 또 이제 명상을 설명하실 때 밝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과 매치가 되는 게 그런 밝은 상태의 의식을 내 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혹시 호흡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엄청 지금 의식이 고양된 상태입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을 하실 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밝음이라고 한다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햇살을 몸으로 일광욕을 하듯이 느껴보시면서 일광욕 할 때 그 느낌. 그렇죠. 그 따뜻하고 밝은 햇살로 몸을 풀어주시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햇살을 태양이 활짝 볶고 있는 미소처럼 느껴보시면서 그 에너지로 몸을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예. 실질적이고 어찌 들으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차차 정말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네. 좀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신이 궁금해하는 세상 모든 지식의 알맹이를 알려주는 방송 예, 알아리오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이게 그게